기업은 연쇄 부실이라 정말 충격적입니다. 제가 하나의 지표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기업이 연쇄 부실이 나서 얼마나 충격이 되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것 한번 보세요. 연도별로 부실 위험 기업을 표시한 그래프입니다.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24년까지 제가 부실 위험 기업을 숫자로 나열시켜 놨습니다. 이것을 보면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2008년을 가볼게요. 2008년에서 2009년 사이 연도별 부실 위험 기업은요, 무려 426.9%가 늘어났습니다. 350개가 1844개가 됐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여기서 부실 위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업 신용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 기업 신용평가에서 B등급을 받은 그런 기업을 말하는데, 이 B등급은요, 부실 징후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 기업이 B등급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 신용평가를 받는다, 그 자체만 하더라도 사실 그 기업은 이미 아작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거든요. 왜냐하면요, 기업에서 기업 신용위험평가를 받는다는 자체가 A등급으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못 갚거나 자본 잠식이라든가 등등을 통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한계 기업 내지는 좀비 기업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B등급은 부실 징후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CD는 부실 기업입니다. 워크아웃이나 회계 절차가 시작된 기업을 CD 등급이라고 하는데, 지금 B등급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CD 등급으로 언제든지 갈 수 있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그게 말입니다. 2008년에서 2009년까지 426%가 늘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충격적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진짜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요, 우리가 지금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 보세요. 2016년 1214개예요. 2017년 1274개, 계속 늘어서 2022년에는 2067개까지 늘었습니다. 여기까지 는 과정을 보면 충격적이지 않나요? 여러분, 2014년 15년만 하더라도 많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2010년에서 2014년까지를 보면 450개 기업이 일반적 450개 기업이. 그런데 그게 말입니다, 2015년에 768개까지 넘어서더니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쓸게요, 지랄 연병을 떨으니까 이게 1214개로 늘었습니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017년에 1273개까지 늘었죠. 그러면서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1724개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022년 문재인 정부가 끝나는 시절에는 2067개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비교를 할 때, 지금 2014년부터 비교를 해서 2022년을 비교를 하면 충격적인 숫자가 되죠. 실제로 4배가 넘습니다. 4배가. 5배는 안 되지만 4배가 넘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 426.9%만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코로나 팬데믹만 딱 뜯어서 보더라도 19.5%가 늘었습니다. 2019년에 1443개가 1724개로 늘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었죠. 그러다가 2024년 지금 복합위기가 터지면서 2023년에 1887개로 줄어들었는데 2024년에는 2339개로 늘어나서 24%가 늘었습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요, 지금 2016년 17년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까지 거쳐가면서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이 부실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기업의 개혁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대로 계속 올라가고요. 예, 주 52시간제는 주 52시간제대로 기업의 타격을 엄청나게 주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또 어떻고요. 거기에다가 상법 개정안은요. 지금 이대로라면 저는요. 이러다 다 망할라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2010년에서 2014년까지 보면 이게 500을 약간 넘긴 하지만 평균으로 보면 450개밖에 안 됩니다. 부실비용 기업이. 그런데 지금은요 2339개예요.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우리의 어떤 걱정은요 굉장히 둔해져 있어요. 우리는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이 파고들고 있다. 위험이 계속 진격해 오고 있는데도 뭐 잘 되겠지 하면서 안도의 숨만 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무너져도 지금 무너져도 제가 봐서는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기업이 무너지는 데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내가 대통령이 안 되면 대한민국이 무너져도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맞습니다. 자신의 이상과 자신의 철학을 대한민국에 심으려고 대한민국 국가도 희생시키고요. 대한국인도 희생시킵니다. 그러면서 자기 패거리만 가지고 지금 나라를 다스려 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나라는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일반적으로 핵심 역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핵심 역량은 여러분 기업이에요.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인구도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핵심 자원이 기업인데 기업이 잘 되게끔 절차 탁마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기업이 더 발전하고 기업이 더 강해져서 대한민국이 더 강해지고 대한국인들이 전 세계에서 대접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업을 이렇게 죽여가잖아요. 대한민국 끝장난 거예요. 이거 보시면 아마 여러분 끝장났다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2008년까지만 하더라도 부실비용 기업이 350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던 것이 2009년에 1844개잖아요. 지금은 말입니다. 2339개, 2000개가 넘었는데도 무감각합니다. 정부도 무감각, 국가 지도자도 무감각, 실질적인 정부의 경제사령탑도 무감각. 대한민국 망하는 건 시간 문제다. 이 말 틀리는 말이 아니죠. 맞습니다. 이대로 가면 망합니다. 그냥 와르르 쏟아지듯 망합니다. 그만큼 최악이라는 뜻이에요. 게다가 심각한 지표를 한번 보실까요? 제가 심각한 지표를 보는 게 진짜 충격적인데요. 여러분 은행별로 기업 신용 위험 평가 B등급 기업 증가 현황을 보면 다 늘어났습니다.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라 경제가 좋아진다면 기업의 신용 위험 평가를 하는 기업 수가 줄어야 돼요. 안 줄어요. 국민은행은 16% 늘어났고요. 신한은행은 23%, 하나나 우리은행은 25%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여기에 국책은행, 산업은행은 39%가 늘어났고요. 심지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은행마저 10%가 늘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기업 신용위험평가 등급 B등급을 가진 기업들이 은행마다 가득가득 늘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실물이 금융을 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실물 경제가 나빠져서 금융위기로 전이된다는 말도 틀리는 말이 아니에요. 그만큼 말입니다.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황이 나빠지니까 세계에서는요, 대한민국을 보는 시각이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원달러 환율이 폭등했다, 폭락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심지어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망할지도 몰라 이런 지표도 나오고 있어요. 뭐가 나오고 있느냐? 여러분 지금 조선 빼놓고는 다 나쁘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예, 지금 4대 은행에서도요. 조선이나 반도체, 바이오, 제약은 괜찮다예요. 그나마. 그러나 자동차, 정유, 기계, 소매, 유통도 들어가 있습니다. 석유화학, 철강, 건설, 2차 전지. 그중에 매우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석유화학이나 철강, 건설, 2차 전지.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대한민국의 주요 수출품들이 지금 수출을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관세까지 이제 들이쳤습니다. 품목별 관세까지 맞게 생겼어요. 국가별 상호 관세도 맞고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초토화됩니다. 이 말이 틀릴까요? 저는 그게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저는 지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지표를 보세요. 지금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CDS 신용부도 스와프라는 거예요. 5년물 채권 수익률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40.40까지 올라갔습니다. 일반적으로 CDS 프리미엄이라고 하거든요. 채권이 위험하니까 프리미엄을 달라 이거예요. 더 달라 이거 더 달라. 그게 40.40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야, 이게 여러분 진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코로나 팬데믹 때 3월 23일에 61.25였죠. 2022년 레고랜드 사태 때 11월 4일에 76.77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40.40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2025년 1월 13일에도 40.03이라는 거고요. 3월 30일에는 37.19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위기가 점점 커진다는 게 점점 커진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지표를 볼 때마다 두렵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표가 굉장히 나쁜 상황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금융에 충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업이 연쇄 부실이 되고 있다. 그것도 평균보다가 월등하게 높게 기업들이 부실화 속도가 빨라진다. 이것은요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고요. 더 놀라운 것은 연쇄 부실이 되는 기업의 수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게 오랫동안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꺼지면서 대한민국 전체가 폭삭 주저앉을 수 있다는 것 저는 눈에 보입니다. 그만큼 기업의 연쇄 부실은 충격적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지표를 볼 때마다 저도 놀라지만 지표 하나하나가 지금 충격이 되고 있다는 것 아마 여러분들은 느끼셨을 거예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시장의 위협이 저는 굉장히 크다 이렇게 봅니다. 때문에 여러분 항상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시장에 접근하는 것 절대로 까먹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 말입니다. 강력하게 시장에 접근하는 것은 저는 무조건 반대입니다.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시장에 접근해라. 그 말씀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